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규택입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조기 발견, 현재와 미래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 그러면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도 가장 치명률도 높고 또 모든 일반인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찍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미래에는 어떤 방법들이 이용이 되고 또 조기 발견이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증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1세 남성이고요. 이분은 매년 삼성서울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달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무 증상은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종양표지라고 알려져 있는 요 CA19-9 수치도 3.9로 정상이었습니다. 매년 이분은 복부 초음파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에도 복부 초음파를 했더니 췌장의 몸통, 체부에 해당되는 부위에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이런 1.7cm 되는 어떤 결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는 선생님이 복부 체부에 이런 결절을 보고 이것은 전혀 없던 병변이기 때문에 꼭 더 진료를 요하고 검사를 요한다고 그래서 소화기내과 외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바로 그다음 검사로 CT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CT를 먼저 찍었고요. CT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크기에 한 1.7cm 되는 종괴가 의심이 되는데, 확실히 이것은 뭐 물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딱딱한 고체 성분의 혹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MRI를 좀 더 찍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또 바로 이어서 MRI를 외래에서 찍도록 했고요. MRI에서 보면 확실히 체부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종괴가 보이는데, 크기는 이제 측정한 것에 따라서 한 1~2mm의 오차는 있습니다. 한 1.9cm 정도의 종괴가 있고, 이것을 보고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거는 췌장암을 의심하고, 그 외에 여기에 머리 쪽에 생기는 국소 췌장염 아니면 고형 유두상 종양 이런 것과 관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셔서 내시경 초음파를 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우리가 일반적인 위내시경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윗속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거기다 초음파를 갖다 대고 보면 바로 밑에 있는 췌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췌장 두부 쪽에 이렇게 종괴가 있는 것을 노란색 빛금으로 비춰지는데요. 종괴가 있는 것이 보였고, 한 1.9cm에 우리가 내시경 초음파를 보시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췌장암이 의심이 강력히 된다고 그러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 바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늘을 통해서 바로 내시경 초음파 옆에는 겸자공이 나서 구멍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가지고 조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암이 완전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PET-CT를 찍었는데,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고 췌장의 두부, 머리 쪽에만 이렇게 종괴가 있어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환자는 퇴원을 해서 조직 검사 결과 기다렸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췌장 설암으로 나왔습니다. 1.8cm, 1.9cm의 종괴 췌장암이고 주변에 전이가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조기 소견으로 보고 저희가 외과에 수술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에 의뢰돼서 그쪽 해당되는 부위에 췌장을 절제하는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요. 결국 환자분이 2023년 1월 복부 초음파로 처음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단받고 수술까지 이른 시간은 이게 보면 초음파 뒤에 CT, MRI, 내시경 초음파까지 입원해서 검사해서 한 40일 후에 결국 시행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며칠 뒤에 나온 이제 최종 병리 조직 검사 결과는 크기가 거의 CT, MRI가 같은 1.8 곱하기 1.7cm의 그런 종괴입니다. 우리가 이게 T 스테이징이라 그래서 종양의 크기를 가지고 하는 병기를 일단 나누는데요. 2cm 이하일 때는 1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프절 및 주변 조직의 침범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지, 그러니까 병기로 따지면
췌장암 병기 중에서도 가장 이른 1기의 A에 해당되는 T1, N0, M0의 췌장암에 일단은 췌장암 1기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수술하고 나서 혹시나 이제 숨어 있을 조그만 전이 소견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 항암을 한 7번 정도 하고 환자분은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생활 중입니다. 결국 건강검진을 매년 일정하게 하셨던 분이 정말 초음파에서 운 좋게 아주 크기가 작은 2cm 이하의 1기에 해당되는 병변에 발견돼서 확진하고 수술까지 잘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짜 췌장암을 조기 발견해서 잘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에게 이런 행운이 오는 것은 아니겠죠. 자, 췌장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암 발생률의 8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2021년 암 5년 생존율을 보면 전체 평균 72%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암에 병기 1기, 2기, 3기, 4기 관련 없이 치료 그 암에 걸리면 그래도 완치될 확률이 72%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췌장암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췌장암은 제일 진행이 되어 있던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40에서 50%가 됩니다. 결국 가장 진행된 시기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예후가 가장 나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10대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 우리가 췌장암이 1기에 발견이 되면 생존율을 봤더니 80%입니다. 80%만 해도 상당히 이 췌장암의 전체 예후에 비해서 엄청 월등하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기 위암, 조기 간암, 조기 대장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면 그때 조기자를 붙이면 거의 치료하면 5년 생존을 완치율이 99%에서 10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면 다 좋은데 아직은 췌장암은 1기를 할지라도 조금 이게 항암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경우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후가 80%지만 이 80%의 생존율만 하더라도 저희는 이 췌장암에 있어서는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췌장암에 있어서는 조기 췌장암이라는 말 대신에 췌장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췌장암 병기는 이제 우리가 조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기와 1기인데요. 영기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CT나 MRI의 어떤 크기를 잴 수 있게 보이지 않고 이 전명을 통해서만 암이 있는 이런 상피 내암종이며 정의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거는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우연히 수술을 했는데 췌장암이 이렇게 발견된 경우입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예후는 뭐 이렇게 보면 거의 100% 완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CT나 MRI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때 발견되는 것이 1기인데, 1기는 앞에 환자분처럼 T1에 해당되는 경우는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췌장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림파절 전이가 없을 때 1기의 A라고 그러고요. 췌장암의 크기가 2cm보다는 좀 크지만 4cm보다는 작고 대개는 이제 췌장 안에만 있고 다른 장기에 침범을 안 하고 있을 때 1기의 B에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임파절이나 원격전이가 없을 때 이렇게 1기에 이렇게 해당됐을 때는 수술을 하면 우리가 5년 생존율을 한 80% 정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암을 이렇게 일찍 발견해서 수술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목표인데요. 실제로 지금 전 상황에서 보면 수술이 가능한 1기, 또 2기는 이거보다 좀 크긴 하지만 우리가 발견되면 어느 정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까지 포함을 했을 때도 10명 중에 1명 반이나 2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아주 적은 수에서만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췌장암으로 오랫동안 생존했던 분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결국은 다 이렇게 초기에 1기에 발견된 경우가 오랫동안 5년 이상 장기 생존을 하고, 또 이 검사를 해서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정기 검사에서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 역시 예후가 좋더라. 그리고 선별검사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우연히 건강검진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발견된 췌장암의 예후가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는 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우연히 검사했을 때 발견한 경우고, 이때 보면 1기 환자도 많고 종양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하면 예후가 좋습니다. 결국 이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췌장암의 조기 발견이
췌장암의 생존율과 치료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도 결국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한번 제가 정말 여기 듣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강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이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어떤 검사를 하면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아직까지 이런 조기 발견을 위한 표준 진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나라에서 일반인들이 모두 이렇게 췌장암 때문에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췌장암의 유병률이 높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10만 명당 한 10명이나 11명 정도 낮고 또 이게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에서 우연히 이렇게 뭐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괜히 검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췌장암 아니고 다른 걸로 인해서 이게 올라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양성일 경우가 문제가 많아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췌장암을 걱정한다고 검사를 하라 이렇게 강권하는 아직 국가적인 그런 시책이나 나라는 없고요. 단지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도 이 췌장암의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으로는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권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내시경 초음파와 MRI 영상 검사를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항상 우리 뭐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췌장암의 조기 췌장암을 발견할 때 증상이 뭔가 이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실 초기에는 한 80% 정도는 뚜렷한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에서만 증상이 있는데 그 정도 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막연하게 조금 몸이 피곤하다든지 내가 조금 약해졌다든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뚜렷한 거는 황달이 있을 때 우연히 발견될 경우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중 감소나 특히 입맛이 없거나 그리고 복통, 특히 등 뒤에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건 진행이 됐을 때 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은 진행성에서 나타나고요. 실제로 4기에 해당되는 환자분의 경우에서도 본인이 아무 증상 없이 그냥 있다가 그냥 오셔가지고 검사해서 발견된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췌장암의 증상만 가지고 이걸 조기를 발견하기 참 어렵지만 한 가지 이 황달에 대해서는 한번 운이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내원하신 제 환자분이시고요. 보시면 여성분이 79세 여성분인데 피부가 아주 노랗습니다. 특히 우리 눈에 흰자위라고 한 요 눈동자 옆에 까만 눈동자 옆에 이 하얗게 보여야 될 흰자위가 누렇게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 황달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이 매일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셔서 바로 우리가 MRI 사진을 찍어봤더니 정말로도 운이 좋게 요게 췌관이거든요. 췌관이 이렇게 깁니다. 머리, 몸통, 꼬리 이런데 그 머리에서도 바로 이 담도 내려오는 요 부위에 종괴가 생겨서 요게 생겨서 이 바로 담도를 막았기 때문에 황달이 나타납니다. 운이 좋게 그 부위에 한 2.7cm 정도 되는 이런 종괴가 있어서 이분은 크기가 2cm 넘을 때 1기의 B의 T2에 해당되고 1기의 B에 해당되고 주변 임파절이나 전이가 없어서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황달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황달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췌장암이 그럼 어떤 분들이 위험이 높은가? 아마 이제 많은 강의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보통 50세 이상의 일반인은 평균적인 췌장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뭐 10명에서 11명 걸린다 하면 그중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처음 베이스라인으로 처음을 하나로 1로 놨을 때 그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흡연, 고도 비만이 심한 경우, 그다음에 당뇨병을 오래돼 알았던 분들은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보다 이제 꽤 높아집니다. 6배에서 10배 정도 위험이 높은 것은 가족성 췌장암일 경우, 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갑자기 생긴 당뇨병, 그리고 췌장에 낭종 병변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위험군이 되고요. 그보다 더 높은 아주 위험이 높은 경우는 초고 위험군이라고 해서 유전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의 경우는 수십 배 높습니다. 이런 분들을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췌장암을 왜 일찍 발견하기 어려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의 위치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복강 내 깊숙이 위치해서 우리가 의사가 아무리 깊숙이 이렇게 진찰해서 만져서 췌장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만져보고 싶어도 만져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암의 증상이 초기에는 아주 없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이미 진행되어 있을 경우고요. 그리고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항상 췌장의 조기 병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CT, MRI를 찍다 할지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야 보이지 살짝 미묘한 변화가 있으면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췌장암이 시작하는 비기인데요. 그러면서 한 1년 뒤로 지나가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췌장암 진단을 위한 의사들이 여러 가지 저도 초음파, CT, MRI, 내시경 초음파 많은 것들을 권하고 패시트까지 권하지만 이거 단일로 이걸 하나만 해서 췌장암을 검사를 할 수 있다, 확진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아직은 통일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위나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검사, 또 간 초음파나 CT를 통하고 조직검사 이런 것들은 확립되어 있지만 췌장암에 있어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바로 이 위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노란색 빛으로 된 것이 이게 췌장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췌장은 간, 위장, 옆에 비장, 뒤로 신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전후, 좌우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증상이나 우리가 영상, 특히 초음파로도 어떨 경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 바로 이 췌장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제 췌장암을 조기 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통해서 알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로 스크리닝 검사, 이렇게 대종을 대상으로 위험군을 대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실제로 이제 발견되려면 혹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 진단을 통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특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 바이오마커라고 해서 췌장암이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혈액 속에서 그게 안 되면 췌장액이나 소변, 대변 이런 걸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검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췌장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감시 프로그램인데요. 2021년 일본에서 췌장암 조기 진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는 히로시마 현 사람을 대상으로 그쪽에 있는 병원 또 진료소에서 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로 복부 초음파 아니면 또 직접 병원에 못 오는 분들은 화상을 통해 채팅을 통해 가지고 증상 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되면 불러서 초음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검사를 하다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CT나 MRI는 정밀 검사를 해서 췌장암을 발견을 했더니 실제로 이적의 5년 생존율이 췌장암 5년 생존율이 8.5%에서 20%로 한 3배 정도 향상을 했습니다. 2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실망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알려진 평균 췌장암률보다 상당히 치료율보다 완치율은 높고요. 실제 3배 이상의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 말고 다른 현에서도 이것을 모방을 해서 이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감시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기는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 시간 이런 것 때문에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췌장의 변화를 검사하는데 이게 그럼 몇 세부터 할 거냐? 그리고 CT나 MRI 초음파 중 어떤 것을 할 거냐? 그 1년에 한 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목표는 전암성 췌장병변이나 아니면 췌장암을 조기 발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주로 고위험군인 가족력,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 그 신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감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점 방법은 영상이나 이런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영상 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CT, MRI, 초음파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췌장암의 선별 검사와 조기 발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직까지 어떤 검사 방법을 해야 췌장암을 조기한다 하는 단순한 표준 검사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을 보면 일본에서도 2018년 연구가 있었는데 한 200명의 췌장암 0기 전 단계가 아니면 1기 이런 아주 조기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단됐던 환자를 대상으로 200명 환자들이 어떤 진단 검사로 이렇게 진단했나 봤더니 정확도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초음파에서 그래도 한 67% 정도 보이고 CT에서 98%, MRI에서 86%, 내시경 초음파 86%, CT, MRI, 내시경 초음파가 아주 좋은 그래도 비교적 진단율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실은 아주 전 단계에서 발견되려면 덩어리가 발견되기 전에 주체감만 살짝 늘어나 있거나
불규칙한 협착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상당히 우리가 조기 췌장암의 근거를 삼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MRI나 내시경 초음파에서 잘 발견이 되고 또 내시경 초음파에서는 조직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MRI와 내시경 초음파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경 초음파는 아주 작은 병변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능 위험성도 없고요. 조영제를 쏘지도 않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 제일 큰 장점은 옆에 겸자공을 통해서 바늘을 찌르면 우리가 내시경 하면서 조직 검사하는 것처럼 조직 검사를 해서 바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진단 방법을 좀 더 놓치기 위해서 조영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 조영제를 쓰면은 더 이 민감도나 특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시경 초음파는 시행하는 의사가 상당히 적습니다. 전국에 몇 명 안 되고요. 큰 대학병원 교수들 또 아주 3차 병원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행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게 선별 검사, 스크린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정말 이게 의심되거나 꼭 확진이 필요한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재환의 어떤 한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췌장암이 좀 의심되거나 검사를 하고 싶으면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 기관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아직도 CT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검사인데요. 혈액검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CA19-9, CA99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이 혈액검사 CA99는 아직까지 췌장암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표시자로서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미국 식약청에서 공인하는 혈액검사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루이스 항체가 없는 환자가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없는데 이 루이스 항체가 없는 분들에서는 췌장암이 있어도 CA99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는 검사가 무용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특히 췌장암이 아주 초기 가장 시작되는 시기나 아직 뚜렷하게 커지지 않는 이런 시기에서는 췌장암의 CA99 수치가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고 또 암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정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CA99를 검사하면 한 10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2명만 췌장암이고 98명은 다른 원인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이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초기 진단을 위해서 CA99를 단독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하고요. 다른 이제 개발되는 여러 바이오마커들과 같이 혼용해서 진단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럼 어떤 바이오마커들 이런 표시자들이 있나 보면 아까 주로 이제 이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가장 널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한 10년 전쯤에서 혈액 한 방울로 뭐 수십 개의 암을 단번에 진단할 수 있다. 그중에 췌장암도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아마 이 벤처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서 수십억 불의 돈을 끌어모았지만 결국 몇 년 지나서 이것이 가짜였던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지금도 아직도 무수히 많은 벤처 회사들이 가장 타겟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이 혈액을 통해서 쉽게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최근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어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 침이나 그다음에 췌장액에서 분비되는 췌장액 그리고 우리 소변, 대변을 통해서도 일부 이제 검사를 통하는 그런 것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오마커들이 어떻게 이제 미래에 개발되고 있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췌장액입니다. 췌장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액체인데 이것은 췌장암이 발생된 것이 췌간세포, 바로 췌장 소화 요소를 분비하는 곳에서 나기 때문에 여기서 분비되는 췌장액에는 이 췌간세포에서 분비되는 포함된 DNA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췌장액을 일부 잘 얻을 수 있으면 그거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차세대 염기 분석서를 하는 NGS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면 여러 가지 췌장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췌장액을 얻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췌담도 내시경을 해서 췌간을 삭관을 해가지고 췌장액을 분비하는 그 호르몬을 주사를 한 다음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검사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포함되고 또 합병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변을 쉽게 뭐 대변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암분비물이 포함된 췌장액이 대변으로 배출되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대변 내에는 아주 무수히 많은 미생물이 있는데 수십 조의 미생물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그것들의 미미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 변화 패턴을 알아가지고 만약 그런 패턴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종양부지화 수치와 같이 해서 하면 주기적 스크리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로 조기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나는 연구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 검사가 아마 앞으로도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암되기 전 단계 병변이나 아니면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액에 있는 아주 극소량의 성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혈액에 둘러서 순환하고 있는 암세포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없이 그냥 떨어져 나온 DNA를 알 수도 있고, 또 엑소좀이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보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 이 엑소좀 검사인데요. 이 엑소좀이라는 것은 세포가 분비하는 지름 한 50에서 200나노미터, 결국 이 전자현명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그런 물질이지만, 이 엑소좀에는 우리가 이게 엑소점인 걸 알면 그 엑소점에는 각각 이 엑소점이 어느 단계, 이게 췌장이냐, 간이냐, 폐냐, 이런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엑소점 안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마이크로 RNA가, 특정한 마이크로 RNA가 검출되면 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지금 마이크로 RNA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RNA를 검출하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봐서 이게 췌장에서 왔다 그러면 췌장암의 조기 췌장암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올해 4월 달 미국 암학회에서 CA19-9 수치하고 엑소점에서 분비된 이 마이크로 RNA를 같이 검사를 하면 조기 췌장암을 한 97%에서 아주 많은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 1000명의 환자 샘플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 일본 샘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분도 한 100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확률로 이렇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 아마 이 엑소점을 통한 검사가 미래에 좀 유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도 이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나 또 확진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안에 이런 마이크로 RNA가 있으면 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게 이제 혈액을 검사해서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췌장에서 왔는지는 각각 고유의 자기네 우편번호처럼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췌장에서 온 것이고, 그런 마이크로 RNA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췌장암이 실제로 CT나 MR에서 보이기 전에도 조기에 일단 아주 영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미래에 이제 좀 더 췌장암을 어떻게 진단하기 위해서 가능한 전략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 인공지능과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진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리나 영상의학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을 특히 영상 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입니다. 아직도 우리 진단은 영상의학과 교수님이 CT나 MR을 보고 눈으로 진단을 해서 이럴 것 같다, 또 이렇게 가능성을 몇 가지 주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우리가 암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의 영상 소견들, 조그만 변화들, 이런 것들 무수히 집어넣으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스스로 이제 깨닫고,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니까 정확하게 몇 %의 확률로 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내주고, 또 우리가 유한으로 놓칠 수 있는 병변들을 계속해서 스크리닝을 해준다 그러면 좀 더 이 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AI와 컴퓨터의 이용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 진단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희한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온 이동성 분석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소변에서 이 종양에서 분비되는 특정한 물질인 이 VOC와 같은 물질을 검사를 하면 이게 췌장암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있는 것은, 이것도 저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새로운 나노 물질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전자현명에서만 볼 수 있는 물질인데, 이 형광나노 물질을 우리가 이게 주입을 하면서 췌장암이나 췌장암 전 단계에 있는 곳에만 특정하게 가서 착색이 될 수 있는 그런 형광 나노 물질을 침입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 보통 일반적인 CT나 MR에서는 안 보지만 형광 나노 물질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기 병변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더 연구되고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2024년 오늘 10월달, 9월달 현재의 우리 현실에서 췌장암을 발견하면 그럼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조금 췌장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주로 만성 췌장염이나 가족성 췌장암 또는 신규 당뇨병 환자, 췌장낭종 이런 환자들은 대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스크리닝 검사나 추적 검사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되게 가시는 병원이나 주치의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 보면 그 선생님은 되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검사를 할 겁니다. 그 검사,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꾸준히 하면서 따라가면 비교적 췌장암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험군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 일반적인 50세 이상의 일반 위험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어떤 학회 권고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와 종양 피자 수치 정도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특히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면 제가 췌장만 얘기하지만 췌장이 아니라 간, 담낭 이쪽에 있는 조기병변, 암도 같이 스크리닝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췌장까지 같이 검사를 해서 요새는 췌장에 조그만 낭종도 발견을 많이 하지만 좀 딱딱한 혹이나 이런 게 의심되는 게 소견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3차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CT나 MR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확진해야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나는 지내다가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시는 게 맞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은 그런 생각이 아니시고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서 일반 위험군에 되게 해당되는 경우는 이 정도 하면서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공고사항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췌장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감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아직까지 우리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립된 췌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팁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췌장암에 그렇지만 고위험군 해당되는 이런 환자들은 꼭 주기적인 진료와 검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꼭 검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만 가지고를 췌장암의 조기 진단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그렇지만 황달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정확한 검사를 권합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와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 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는 결국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이 이 췌장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면서 그리고 췌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생활을 피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가 강의를 시청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제는 그 질문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질문 볼까요? 예, 정중원님 질문입니다. 제 딸이 20살이고 키 160, 몸무게 45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복부에 뭔가 만져져서 동네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봤는데 담낭, 쓸개가 만져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이게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건가요? 내심 좀 더 큰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걱정입니다. 누웠을 때 촉진이 안 되고 서 있을 때만 만져집니다. 그분을 넣으면 푹 탑니다. 예, 이쪽 우측 상복부 아래쪽에 여기 담낭이 있는 부위가 많고요. 특히 만약에 공복시라고 그러면 담낭이 좀 부풀기 때문에 잘 만져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한테는 잘 만져지질 않거든요. 담낭이 약간 부어있을 때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복부 초음파 검사했었는데 다른 문제가 없고 담낭이 약간 좀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초음파에서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또 비교적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분이 아니고 많은 체형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그렇다 그러면 췌장, 담낭 이쪽을 다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이게 젊은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이나 뭐 담낭 쪽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되게 40, 50대 이후에 일반인들한테서 문제 있지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초음파 검사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광교맘님, 그 질문을 볼까요? 네, 네. 대부분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이 불가능한 시기라고 하던데 3기나 4기 정도 되면 정말 수술이 의미가 없나요? 항암 치료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 좋게 그 수술에 가능 1기나 2기까지도 수술하는데 한 건 10명이면 15%에서 20%, 1명 아니면 2명 이 정도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또 한 40에서 50%고 한 3기가 한 40%가 됩니다. 결국 3기, 4기 환자 정도가 되면 수술을 못하지만 처음에 치료는 대개는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도 요새 반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기에 해당이 되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다른 장기 전이가 있어도 항암 치료를 해서 다 줄여가지고 수술까지 해서 완치하는 경우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췌장암의 예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암에 비해서 항암 반응이 떨어지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항암의 치료 반응이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항암을 해도 3개월, 안 해도 6개월, 뭐 3개월, 6개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하라고 하는 건지 안 하라고 하는 건지 의사들이 한 20년 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항암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적응 대상이 되고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열심히 권하고 실제로 저도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기획하고 있는 다다음 시간 두 번째 주에는 췌장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항암 치료에 반응이 좋았던 많은 환자들 대상으로 증례를 보여드리면서 췌장암의 치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박지연님 질문을 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좋지 못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시도했다고 하던데 한국은 췌장암 치료 사례가 많은 편일까요? 이분은 이제 췌장암 중에서도 신경세포암으로 사망을 하셨고요. 실제로 조금 발견됐을 때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치료받기를 권했었는데 그 시기를 본인이 이제 워낙 천재적인 양반이라 자기 고집도 있고 그래서 주변 말씀을 잘 안 듣고 스스로 이제 민간요법이나 다른 것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간에 전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신경세포암 같은 경우는 요새 좋은 치료 약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수술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췌장암은 췌장선암에 대한 얘기고요. 스티브 잡스가 알았던 암은 이제 신경세포암이기 때문에 췌장암 중에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암은 사실은 췌장선암에 비해서 아주 예후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장기 생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음 제이스님 신경내분비 세포종 CT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예, 처음에 우리가 신경내분비 세포종도 발견되는 것이 그 CT를 찍어보면 음영이 다르게 특히 이게 혈관이 좀 풍부해서 그런지 이게 조용 증강이 잘 되는 그렇게 해서 보입니다. 이게 무록처럼 보이지 않고 종개처럼 보이고 또 조용 증강이 잘 되게 진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 이거 신경내분비 세포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먼저 MRI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CT로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느티나무님 질문을 보겠습니다. 췌장암 검사용 고화질 CT가 방사선으로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예, 요 느티나무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제가 이 복부 CT는 언제 찍어야 되는가 하는가에 있어서도 방사선 위험성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 증상이 없고 그리고 그냥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1년에 뭐 암이 걱정이 된 데서 머리, 가슴, 복부 또
그리고 나서 한 번 찍고 또 괜찮다고 그랬는데 또 의심이 된다고 해서 또 한 3개월, 6개월 뒤에 또 찍고 이렇게 1년에 한 수십 번, 10번 이렇게 뭐 찍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1년에 한두 차례 찍는 거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선별 검사로 이렇게 뭐 1년에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췌장에 일단 처음에 뭐 병변이 없을 때는 이 복부를 다 찍어보지만 췌장에 문제만 있으면 췌장 중심으로 해서 이게 CT를 찍으면 보통 1번 찍는 복부 CT에 방사선 양의 한 3분의 1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찍는 건 결국 방사선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상이 많이 누적된다고 해서 실제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그냥 정상인들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거기 때문에 CT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찍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찍어도 되고요. 특히 이제 대개 이제 CT를 찍는 연령이 50에서 70대 이렇게 연령인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방사선이 누적이 돼서 암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한 20에서 30년 뒤이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CT가 꼭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뭔가 한번 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찍기를 권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레비 8310님의 질문이고요. CT상 췌장에 있는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의심되는 혹이 있는데요. 신경 내분비 종양의 경우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개 일단 기능을 하는지,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건 호르몬 같은 거를 분비해서 예를 들어 인슐린 같은 거를 분비하는 신경 내분비 종양은 그 인슐린 때문에 결국 쇼크가 오기도 하고요. 또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신경 내분비 종양은 또 너무 혈당이 높게도 나타나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나누기도 하는데 그러면 호르몬 요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크기가 좀 크면 절제하는 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췌장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이나 폐, 다른 장기에 이렇게 다 가 있으면 췌장에 있는 것만 절제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호르몬 치료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호르몬 약제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그게 또 잘 안 될 때는 좀 세포 독성 있는 항암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자의 증례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례를 갖고 이쪽 담당하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네, 1번은 후지산, 내 책상은 휴지산. 네, 아주 재밌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의 질문인데요. 췌장암 재발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건 결국은 췌장암은 이제 수술하고 수술만으로 완치가 되느냐 얘기인데 아까 1기 췌장암 환자의 분에서도 수술하시고 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던 거는 뭐냐면 보시는 것 췌장암은 한 1기에서 4기로 진행하는데 불과 1년 안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기라고 수술을 사실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수술할 때는 충분히 수술을 하다가 수술했는데 수술한 지 뭐 한 달, 2달 만에 갑자기 몸에 췌장암이 다 퍼졌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때 CT나 MRI를 찍어서 간이나 폐 쪽에 암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췌장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했지만 이미 그 당시에 혈관이나 미산혈관을 통해서 담이 이미 폐나 간에 있는 혈관에 가 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한 달, 2달 사이에 갑자기 싹 커져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처음에 1기로 생각을 했지만 그건 1기가 아니라 범위 이미 4기였던 거죠. 이럴 경우는 사실은 수술보다는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원격 전이가 있거나 다른 혈관에 가 있는 이런 암세포들을 다 죽인 다음에 췌장에 국해 있다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수술을 했으면 이후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경우들이 저희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1기라고 2기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대개는 우리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한 8번에서 12번 정도 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재발률이 있습니다. 꽤 되는데 그거는 환자 병기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췌장암의 예후가 안 좋은 것이 다른 어느 암보다도 이렇게 재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까지 추적 검사를 하고요. 그 후에서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 환자들은 그 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늘은 조아님 질문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CT로 췌장 1cm 물혹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뒤 코로나에 걸리면서 쇼그렌 증후군 및 자가면역 질환이 왔습니다. 혹시나 췌장이 안 좋아서 면역이 약해져서 다른 질환들도 생길 수 있나요? 췌장은 사실은 면역기관하고는 조금 관련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쇼그렌 증후군과 자가면역 질환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면역성 사실 췌장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증이 생기면 어떨 때는 췌장이 전체가 붓기도 하지만 췌장의 머리나 어느 일부분에 이게 암처럼 사실 오인된 경우도 가끔씩 있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물혹은 그거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아마 같이 발견된 것 같고요. 1cm 물혹은 위험성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크기로 따지면 한 3cm 이상이 됐을 때부터 위험성이 좀 증가된다고 하고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이 물성분 안에 딱딱한 결절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그 물혹을 싸고 있는 벽이 두꺼워지거나 그 췌장을 흐르는 췌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CT로 단순히 1cm 물혹이 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다음 코비토리님 질문을 볼까요? 췌장암 조기 발견이나 치료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나 시스템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가 암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초음파를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초음파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할 수 있고 또 그때 같이 되게 혈액 검사로 요새 많이 하는 게 알파 피토프로테인, AFP, CEA, 아까 말씀드린 CA19이라는 췌장암 표주자 수치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스크리닝 이렇게 선별 검사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 검사가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되게 보험급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본인이 가까운 병의원이나 이렇게 찾아서 주치의 선생님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담낭, 췌장 이쪽에 어떤 조기 병변들을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냥 급여로 해서 보험급여로 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님 질문을 좀 볼까요? 췌장을 일부 절제한 친구가 있는데 당뇨가 생겼다고 합니다. 혹시 췌장이 다른 사람보다 적으면 문제가 될까요? 꼬리 부분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꼬리 부분을 췌장은 이렇게 이제 우리 우측에서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오른쪽 손, 그다음 가운데 명치, 좌측 손 이렇게 손바닥을 크게 하면 이게 다 이 정도에 해당되게 췌장이거든요. 이 중에 이쪽 그 왼쪽에 꼬리 쪽에 이게 3분의 1 정도 절제하면 한 췌장이 한 70% 이상은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췌장은 실질적으로 한 25 내지 30%만 남아 있으면 췌장의 기능, 인슐린을 분비하는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 또 이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과 또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다 괜찮기 때문에 실제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부분 절제 가지고 당뇨가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면 만성췌장염처럼 췌장이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분들은 췌장을 갖다가 이렇게 절제를 하면 결국 남아있는 췌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당뇨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당뇨약을 쓰는데 당뇨약이 잘 안 듣죠. 왜냐하면 당뇨약을 쓰고 있는 일반적인 환자들은 다 췌장이 정상 크기의 췌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그것으로 거기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만 췌장이 이미 실질이 얼마 안 남아 있는 분들한테 약을 써봐야 거기서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인슐린 양이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빨리 인슐린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 췌장이 좀 작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요. 어느 정도 조금만 일부 남아 있으면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췌장암의 조기 발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췌장암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최근에 저도 이제 췌장암 환자들을 많이 암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췌장암의 일반적인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췌장암 특히 어려운 환자지만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전부 다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